안녕하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품격 사주와 시사 정치의 만남 사또사주TV의 운계입니다. 모든 고민 해우소, 심리 분석 및 심리상담 치료사, 사주 감정 및 사주 치유사, 운계 혁신 장명, 운계 사주 명리학은 사회적 인문학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소 사또사주 장명원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스님처럼 마음 다스리는 아침 습관 4가지. 나이 먹을수록 건강관리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30분 일찍 기상. 둘째, 10분 청소. 셋째, 명상. 넷째, 호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10분 청소와 첫 번째 30분 일찍 기상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매일 해야 하는 아주 좋은 건강 운동이라고 합니다. 몸만 빠져나오는 침대에서 10분간 이불 정리하고 또 주위 청소하는 게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윤석열식 무식 개그를 소개해드리자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강화도는 서울의 3분의 2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강화도는 인천시보다 얼마나 크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강화도가 인천이다. 무식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간 우리는 듣고 즐겨야 합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겨울잠을 자고 깨어났습니다. 성남 사수는 이재명의 명분, 개항 차출은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개항에 출마하고 지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지방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개항을 선택했다고 생각됩니다. 분당에서 개항으로 옮긴 이유는 분당은 거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운계식 대운론 별의 순간에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대운을 말씀드리는 거고 노란 게 좋은 별의 순간입니다. 파란색은 2등급 운입니다. 김영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40년간 별의 순간, 이재명도 40년간 별의 순간입니다. 이 세 분은 운계식 사주 판정에 의하면 사주 불사조 대통령형입니다. 천운을 타고난 김영삼, 김대중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이 필연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이 지역구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재명의 출마는 단순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바람을 일으켜 지선 승리 압승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의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성남과 개항은 일거양득의 전략적 선택에서 개항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재명은 좋은 운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도 사실은 대통령급 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에 과연 누가 이길까?
여기에 주목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우선순위 실패로 민주진영의 무력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3과 1의 우선순위 정하기. 일을 처리하는 원칙은 일의 선후, 완급, 그리고 경중을 가려야 합니다. 무력증의 원인은 진실과 사실에 언론은 눈 감고 검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 판단으로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보기관 개혁 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행은 정보기관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진실과 사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미스는 자본과 시간,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선택적 보도로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고 대부분 묻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체감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CG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녀 갈등이 심한 이유는 서로가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융이 분석심리학에서 영혼, 정신을 말합니다. 융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정신의 구조적인 면을 형성하는 보편적 경향을 지칭하는 말로 원형, 즉 아키타입이라고 개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의 원형적 심상을, 아니무스는 아니마의 남성형으로 여성의 정신에 내재된 남성성의 원형적 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니마는 남성, 아니마는 여성, 아니무스는 남성입니다. 아니마스와의 인격적 통합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개인에 따라 창조적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우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여자에는 남자에게는 여성성이, 여성에게는 남성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CG 융의 아니무스. 남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아니마, 여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남성적 이미지를 아니무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여성성을 나타내고 그 밑에 하단에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아니마,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아니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가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자가 되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여자는 남성화가 되고 남자는 여성화가 된다. 이 이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말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1935년 미국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1952년에 실시하고 61년에 중단되고 91년에 재실시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쟁취를 위한 단식투쟁. 90년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90년도에 지방자치 실행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을 하여 쟁취하였습니다. DJ가 김영삼 대통령의 방문을 받고 이보시오 김대표, 나와 김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의 정치와
지자체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유면하려 하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DJ는 말하고 있습니다. DJ는 담론적 정치, 즉 민주화, 직선제, 남북화해협력 등을 지방자치 등을 부르짖었습니다. 단식투쟁은 대의 명분과 목적성 그리고 진정성이 필수입니다. 83년 김영삼의 23일간 단식투쟁으로서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으며 90년 김대중의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는 단식, 삭발, 사퇴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단식투쟁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가 단식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6월 1일 지방자치 선거는 서울, 경기, 사주 예측 1차 운계식 2격으로 지난번에 발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운계식 사주 2격에는 오행 구족격, 오행 미족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을 보면 서울시장은 오세훈, 송영길, 경기에는 김동연, 김은혜입니다. 오세훈과 송영길, 김동연은 운계식으로 말하면 오행 미족격으로, 그 다음에 김은혜는 오행 구족격으로, 여기에서 보면 오세훈과 송영길은 같은 오행 미족격으로서 2차 운을 봐야 됩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 김은혜는 오행 미족격과 오행 구족격으로 김동연이 무조건 이긴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운계는 이낙연, 박영선, 정세균은 서울시장 추대시 해보나 마나 무조건 큰 표차로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운이 오행 미족격은 오행 구족격은 오행 미족격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천이 좋으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싹쓸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운계는 단순히 2격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주명리 운계 대운론 별의 순간이론에 의한 선거 예측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선거 예측은 주로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에 한해 국한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선거의 공정성, 그 다음에 규모의 시장성,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동굴의 우성의 배제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내 선거라든지 지역선거,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회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제는 그렇지만 내각제는 천심과 민심 일치하지 않고 왜곡이 더 심합니다. 이것은 당내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내각제는 예측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제에서의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계 사주명리의 운계 대운론 벼로 순간이론에 의한 선거 예측 조건 2입니다. 베이컨이 우상의 4가지 우상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개인에게 독특한 특유한 편견인 동굴의 우상을 저는 지역감정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 이념 성향과 지역감정 등입니다. 그래서 운계는 이러한 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당내 선거는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섞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어떤 동굴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운계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대선, 위에는 일체 예측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만 개진하고 있습니다. 운계식 사주 2격, 오행 미족격과 오행 부족격. 그래서 대선,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이 격만 가고도 누가 될 것 같다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의 맞아 갑니다. 오행 미족격은 대통령형이고 오행 부족격은 국무총리형입니다. 사주 원국에 오행을 모두 갖춘, 즉 오행은 목화토 금수를 갖춘 사주 원국에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 이것을 오행 부족격, 못 갖춘 사주를 오행 미족격이라고 합니다. 오행 미족격은 태생이 기울어진 운동이라서 평평해지려고 외부적 노력을 많이 하는 팔자고, 오행 부족격은 태생이 평평한 운동정이라서 상대적으로 일의 진행이 순조롭고 태평한 팔자를 말합니다. 오행 구족격은 통상적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오행 미족격은 성격상 개성이 강합니다. 운계의 연구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은 직선제 하에서 역대 대통령은 오행 미족격입니다. 오행 구족격은 쿠데타를 한 쿠데타와 간선제 대통령만 오행 구족격입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이 있습니다. 운계식 오행 미족격과 오행 구족격의 차이를 도표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이재명 사주고 밑에는 이낙연 사주입니다. 이재명 사주는 오행 미족격으로서 사주에 화와 토가 없습니다. 이낙연 사주는 목화토 금수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오행 구족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40년간 천운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거고, 이낙연은 서울시장에 나와도 낙마입니다. 앞으로 대선에도 나와도 보나마나 낙마입니다. 운계사주명리학 운계식 2격과 대운 별의 순간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격은 운계 1격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팔자, 오행 구족격, 사주 원국에 오행을 모두 갖추지 못한 팔자, 오행 미족격입니다. 이낙연 사주와 이재명 사주를 다시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의 순간은 이재명에게 별의 순간은 노란 부분이 별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부분, 이재명과 이낙연의 파란 부분은 2등급 운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부분이 1등급은 별의 순간이고 2등급은 파란 부분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운으로 이분들의 행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행 구족격인 이낙연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전남지사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서울 경기 대선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운계 대운론 별의 순간 이론은 인생의 환금기, 즉 변곡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의 순간이란 독일어로 스테른스툰테로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을 비유한 것이고, 한국어로 별의 순간이란 운명의 시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로 운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운계가 명명하였습니다. 별의 순간은 서양의 점성학에서 유래하였으며 별의 위치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성학적 믿음이지만, 운계는 사주 명리학에도 별의 순간이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운계 대운론 별의 순간 이론을 창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별의 순간은 행운의 여신은 이가 기를 내포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합, 충, 형, 파, 해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떨어지게 되고 또 잘 나가다가 낙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행운과 마녀의 심술이라고 저는 명명하였습니다. 운계는 운계의 별의 순간에 운계사주 명리학 및 대운론 별의 순간 이론을 창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운계 대운론 별의 순간 이론의 형식적 대운 등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의 순간의 등급은 1차가 등급이고 2차가 품질입니다. 즉 노란 것이냐 파란 것이냐 또 기타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A급이냐 B급 즉 1급이냐 2급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고, 품질은 그 상태에 합, 형, 충, 파, 해 이러한 것이 있냐 없냐 즉 깨끗하냐 조금 문제가 있냐라는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이 1, 2등급에 합, 형, 충, 파해 없이 품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모는 쿠데타는 별의 순간 운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절대로 역모를 이기지 못합니다. 운계 사주 명리학은 더 완전체 이론입니다. 더 완전체 이론은 더 기어 원리와 이론과 똑같습니다. 운과 명의 궁합 이론입니다. 즉 원국의 명과 운이 조화를 이룰 때, 즉 오행 약침술, 음양 약침술로 명명하는데, 이러한 운이 오면 별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오행은 미비오행 복신, 유사미비오행 복신은 유사미비오행 복신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의 등판이 지선 등판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신바람, 즉 이재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윤석열이 도움을 주는 이유는 헛발질입니다. 현재 오세훈이 52%, 송영길이 38%, 경기도는 김동연이 47.9%, 김은혜가 38.8%, 인천은 유정복 46%, 박남춘 39.5%입니다. 이재명의 등판은 인천시장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경기사의 당락에 조금 영향을 줍니다. 즉 이재명의 등판과 관계없이 저는 당연히 김동연이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의 등판으로 그 격차를 좀 더 벌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은 당락에 송영길의 9.4일생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결정적인 도움 없이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운잡이 천운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되어야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실 서울은 송영길에게는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오세훈과 송영길은 둘 다 격이 같은 오행 미적격입니다. 대운도 같은 별의 순간이다. 그러나 오세훈은 대운이 깨끗합니다. 송영길은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사건, 대표 사퇴에 액땜이 있었습니다. 송영길이 오세훈을 이기는 방법. 오세훈은 사실은 대성급 사주입니다. 송영길은 현재 6대4로 송영길이 불리합니다. 역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이재명의 등판입니다. 오세훈은 10년 전과 비슷 쉬운 게임이었으나 이재명의 등판으로 풍전등화, 송영길은 최악의 주변 상황, 서울지역위원장 등의 반대 등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혼연일체와 총력전 그리고
이재명의 신바람으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운계식으로 오세훈 사주 운세 흐름을 분석해 보면 오행미족격입니다. 사실 오세훈은 대선급 주자입니다. 그래서 22년 지선은 승리가 유력합니다. 단 밑에서 보시다시피 자미천이 언제 동하느냐의 관건입니다. 낙선이냐, 당선 후 중도 하차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미천으로 직장 변동수, 중도 하차 가능성이 높고 차기 21대 대선은 보나마나 낙선입니다. 현재 송영길을 압도하는 운세이지만 이재명의 등판으로 오세훈의 운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계식 송영길 사주 운세 흐름을 분석해 드리면 송영길은 정치인 중에서 아마 최고의 머리 천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로 수와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20인의 모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하차, 테러 당함 이런 액땜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등판을 함으로써 서울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만들어야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이 김은혜를 볼 것도 없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러한 예측을 처음 김은혜가 27%, 김동연이 19%일 때부터 예측하였습니다. 김은혜는 오행 구적격으로 김동연의 오행 미적격을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고로 김동연의 승으로 게임은 끝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동연의 사주는 사실은 대선급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별의 순간은 30대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힘으로 지금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계식 김은혜 후보의 사주 운세역을 보면 이분은 오행 구적격입니다. 남의 도움으로 인생이 슬슬 잘 풀리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것은 남의 도움으로 할 수는 있으나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대선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한 사주 팔자입니다. 가열찬 투쟁,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흉운. 지금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다 흉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은 충으로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으며 김건희도 충으로 2000년대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그 다음에 한동훈도 현재 흉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대면은 항상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용히 광 팔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댑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윤석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 쿠데타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계식 흉운인 세 사람 칼춤이 조기의 내임덕을 불러온다. 지금 현재 세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무속공화국 개국공신 김건희, 검찰공화국 개국공신 한동훈. 이분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결국에 그 부메랑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별의 순간이라 똥별입니다. 별똥별. 한동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에서 낙마 또는 6개월에서 10개월을 못 버틴다고 저는 예측하였습니다.
매파는 강경파를 말하는 거죠. 매파의 한동훈이 믿는 구석은 법조인 집안, 처가, 즉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 검찰의 검사들이 저렇게 날뛰는 이유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자격증이 없어. 즉 잘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잘려도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밥벌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해도 처벌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민주화가 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장인은 진영구로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범이고, 처남은 피의자를 강간한 강간범입니다. 검찰총장 당시 부인이었던 김건희와 한동훈이 3개월간 200회의 통화 문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농단.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과 법무부 장관 사이니까 이것은 국정농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상사 부인과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시받은 건 없다고 하는데 지시 안 받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혐의는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앞으로도 국정농단을 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김건희는 나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나대고 있습니다. 치밀한 국민의 측은지심을 자극하고 동전심을 유발하면서 지금 나오려고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계는 또 경고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나대면 윤석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국민의 66%가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대면 조기의 내임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거짓말 전략. 이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부부, 습관성 거짓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며, 거짓말 전략은 의도적으로 진실이 아닌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설득 전략입니다. 그래서 운계는 거짓말 탐지기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근에 외교 공간에 갔다가 저 나무 잘라야겠다, 잘라야겠구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운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